연구를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제가 캐나다에 가서 이 닥터 바레 또 이병헌 교수님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는 이 해외 공동 연구를 하면서 아이오와 대학의 안동욱 교수님과 지금까지도 함께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는 무엇보다도 산학연 연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자장을 봐주셨던 한국식품연구원에 계셨던 김형구 박사님, 또 조선대학교 김경수 교수님, 영남 계명대학교 정용진 교수님, 그리고 기업체로서는 그린피아텍, 이비텍 이런 산학연이 저희 연구하는데 동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연구실을 거쳐가면서 함께 고생했던 대학원생과 포스타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90년대 중반에 지리산 온천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시는 대로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님과 저희과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금 계셨지만 우리 식품저장유통학회를 창립하신 최종욱 교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또 식품공학과 전남대학의 이종욱 교수님, 김관 교수님, 우리 정신교 교수님, 또 은정방 회장님 이런 분들이 1988년부터 저희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와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가 88고속도로가 뚫릴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난 1월 달에 하회마을에서 지금 우리 양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같이 1박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버전이 새 버전으로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낯선 새로운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와서 세월이 이렇게 3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물과의 인연을 이렇게 돌이켜 보았는데요. 제가 석사과정에 79년도에 입학을 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은 식품화학과 식품위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석사 1학년 때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낙동강에 페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수질 검사를 하러 이렇게 왔는데 마침 경북대학교 농화학과에 와서 한 달 동안 이 수질 분석을 했는데 저희 연구실에 와서 이 연구원들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때 이분들이 이제 저에게 연구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연구자의 비전도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이제 제가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교수님 책장에는 가보면 일본 그 위생학회지에서 오는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나이트로사민, 우리 채소에 들어있는 이 아질산, 그 다음 육류에 들어있는 아민이 우리 위에서 나이트로사민을 그 발암물질을 만든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일본의 위암 발생률이 높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콩나물을 대두에서 발화시켜서 유통하는 동안에 이 질산염, 아질산염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했는데 지금 이 논문이 제가 강주보건대학에서 80년에 발표를 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사학위를 마치고 제가 원자력연구소에 들어가서 방사선과의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용한 방사선은 이온화작용이 있는 감마선, X선, 일렉트론빔을 이용을 하였고요. 이와 같은 전리 방사선이 식품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이온화를 시키면 그것들이 이제 생체 분자를 손상시키면서 세포 손상이 일어나서 우리 오염된 미생물이나 해충, 살균, 살충, 또 생장 조절 효과가 일어나고 또 제가 연구했던 연구실이 식품 저장 또 품질 연구실인데 이 식품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다루는 연구더라고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와 상대 습도, 그 포장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품질 변화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온화 방사선의 식품에서의 생물학적 작용은 크게 미생물 제어, 그 다음 해충 사멸, 그 다음 이런 발화 억제, 숙도 지원 이런 것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81년부터 저희 연구팀에서 이와 같은 수학 후에 발화가 되는 이런 농산물의 발화 억제 연구를 하고 그 규모도 이렇게 창고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이 내용들이 또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하였고요.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이 마늘의 향신 성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 내용들을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실어봤고요. 또 화망 성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보시면 최정옥 교수님도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만 했고 이와 같은 마늘이 발화가 억제되면서 생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직에 대한 검토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시에 그 버섯을 일본에 이 송이버섯을 수출하는데 항공으로 수출을 했어요. 지금은 항공 수출 많이 하지만 당시는 매우 어려웠는데 그만큼 이 값이 비쌌는데 이 감마선을 적당하게 처리를 하면 이 처리 안 한 거에 비해서 상품 수명이 일주일, 2주일 연장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특허도 우리가 취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을 보건사회부에 감마선 조사 허가 신청을 국내 최초로 이렇게 하였고 95년에 대통령령으로 식품조사 처리업이 신설되고 또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이 87년에 처음 조사식품으로 식품위생법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인삼, 홍삼에 대한 살균, 살충 연구도 하고 향신료, 건어류 등에 대한 연구를 하면 그때는 정부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하면 방송국에서 지금 이 KBS 1TV에서 생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연구하면서 방영도 하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제가 연구한 식품 아이템 가운데는 인삼이 제일 많습니다. 논문을 보니까 한 60여 편이 인삼이었는데 이때 처음 인삼 사포닌 추출에 대한 특허를 이렇게 출원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이 친구가 고인이 된 연명우 박사하고 제가 실장님으로 모셨던 조한옥 박사님이십니다. 이 박사님으로부터 논문 쓰는 것부터 여러 가지 학술 활동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소에 있으면서 이 분야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Regional Cooperative Project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가면 우리나라 그 Country Status Report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인도의 그 89년도에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금년 지난달에 제가 인도 그 뭄바이에 아유프로스 학회에 2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우리 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또 MOU를 이렇게 체결하면서 우리가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건어물을 그 방사선을 조사해서 살균 살충을 하고 그 예비 수성 실험을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되는 포장 박스에 이렇게 부거체, 쥐치포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 처리된 거, 조사 처리되지 않는 거를 보내면 일본이 이제 자기들이 수입하는 스탠다드 기준에 따라서 이제 검사를 하고 또 실험을 해서 이렇게 같이 그 논문을 함께 게재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87년도에는 한국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IAEA 펠로로 식품연구소에 캐나다 식품연구소에 근무를 하면서 포스닥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가니까 여러 가지 기기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인삼 성분에 대한 패턴 분석을 하고 또 펑셔널 그룹에 대한 FTIR 스펙트라 분석도 하고요. 그 다음 프로톤 NMR을 이용해서 이 수종의 진세노사이드에 대한 스펙트럴 어자인먼트 등을 해서 논문에 발표도 했습니다. 이 IAEA 연수 생활을 제가 하면서 실험도 하고 또 이와 같은 그 트레이닝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때 저의 슈퍼바이저가 닥터 바레라고 프렌치 캐네디언인데 이분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전공한 케미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웨이브 추출을 하는 것도 이분하고 인연을 가지면서 다음에 또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돌아와서 인삼은 우리나라 고유한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과연 방사조사된 인삼이 안전할까, 또 효능이 어떨까에 대한 연구를 저희 팀이 주도를 해서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이게 지금 식약처입니다. 그 다음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공동으로 5년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서 식품공정에 인삼 및 홍삼 제품류도 감마선, 전자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제가 93년에 모교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연구만 잘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보니까 교육도 잘해야 되고, 교육은 기본이죠. 그 다음 연구 봉사를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봉사는 뭐 해오던 거니까 할 수 있지만 교육은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잘하는지 이래가지고 이 수업 중에, 학기 중에 교사학습센터에 이 설문을 학생들한테 한번 받아보았더니만 그래도 교수님이 실력은 별로지만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한다 하는 이런 응답이 있어서 제가 자신감을 얻고 학생들과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경북대학교 농생대는 지금 7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분야는 이와 같은 감마선이나 일렉트론빔, 마이크로웨이브 등을 이용한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개선과 또 이 천연물 또는 식품 중에 위의 인자를 신속하게 추출하기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추출 최적화 연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96년에 마침 고려 인삼학회로부터 우리 홍삼 액기스 분말에 농약이 사실 문제가 인삼에는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농약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인삼학회로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얻어가지고 캐나다 환경연구소에 가서 이 마이크로웨이브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마이크로웨이브 가열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물 분자의 다이폴 로테이션 원리에 의해서 가열이 되고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실험을 저희들이 이제 하니까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와서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을 방영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 마이크로웨이브 연구는 제가 캐나다에서 했지만 이 최적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 연구실에 그때 박사학위를 받은 이기동 박사가 지금 중부대학에 있습니다만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도 포스터 발표를 하는 게 처음 도입됐습니다. 연세대학에서 그때 포스터 발표를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이 반응 표면 분석하는 것을 포스터 발표를 해서 처음 우수상을 이렇게 수상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 표면 분석을 응용하는 연구를 해서 기존의 사포닌 추출법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또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말, 또 다이나믹 체인지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저희 논문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하는 이런 조건들을 실험 계획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반응 결과들을 이렇게 3차원, 4차원 반응 표면으로 그래픽을 해서 그 추출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의 연구를 하였고 이 4차원 반응 표면 분석은 외국 저널에 이렇게 투고를 하면 심사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심사자를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와서 10년 만에 이제 연구년,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마침 미국의 아이오와 주립대학은 미국 최초로 대학에 전자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때 제가 나이가 50이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마침 그 대학에 가니까 나사 우주식품연구센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원을 해서 어필레이트 패컬티로 소속이 되면서 연구를 하였고 이게 이제 안동훈 교수님이시고 이분은 캐나다 맥길 대학에 있는 이병헌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연구를 할 때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나사 이 우주식품센터에서 연구를 하면 반드시 미션이 이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연구 논문을 공동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였고요. 이때 우리 한 10여 편의 논문을 같이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 ISU의 이 랩과 저희 랩이 리서치 컬래버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국의 인삼이 미국에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 기준이 까다로워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처리해서 교육하는 예비 실험을 이 교수님 연구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 인삼의 미국 수출에 이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그래피아 기술 주식회사는 제가 원자력 연구소에 있을 때 저희 연구팀이 기술 이전을 하고 또 약 10건 가까이의 특허를 이전해서 세운 그런 회사로 지금도 잘 가동이 되고 있죠. 저희들이 IFT에 시카고나 이런 데 참여를 하면 학생들과 같이 이제 참여하고 가기 전이나 혹은 마치고는 저희들이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가서 저희 BK하고 공동으로 조인트 심포지움도 하고 학생 워크숍도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코드레이 이 학과장의 연설도 강연도 듣고 또 저도 그 학생들에게 같이 강의도 하고 또 학생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워크숍도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거는 푸드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의 그 맥도날드 체어 선생님이 우리 팀들을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이 ISU에 있는 닥터 안이 저희 대학에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에그에 대한 특강을 이렇게 함께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에서는 그 일본 아오모리 산업센터와 이 교류를 상당히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식품생물산업연구소장으로 가서 이렇게 강연을 했더니만 지역 신문에 이렇게 났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일본 JSPS 우리나라 연구재단이죠. 여기서 제가 한 달 동안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학회에 가서 강연도 하고 또 이런 관련 기업을 방문을 하면서 오사카 무립대학과 학술 교류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13년부터 식약처에서 우리 기후변화 대응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식품 가공 기술이 있지만 전부 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CO2 발생량이 많아서 이 전자선을 이용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또 이 농림부하고 여기에 보면 김경수 교수님 또 원자력연구원의 박혜준 박사님 이런 분들하고 여하튼 이 친환경 전자빔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2011년부터는 그 영남 지역의 전자선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해서 지금 영천에 지난해에 전자빔 조사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연구 및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식품 중에 그 시약처와 저희들이 선별을 했는데 미생물 안전관리 대상 식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한 게 고춧가루, 냉동 다진 마늘, 오리고기, 생씨, 건조김 이게 미생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전자선을 이용해서 이 병원성 미생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열 처리를 하지 않고 또 화학 약품 처리를 하지 않고 미생물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를 식품 공정 기준에 기반해서 이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 3회를 이 D10배를 구하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생식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실험을 해봤는데 식품에는 10kg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허가되어 있는데 3kg만 줘도 위해되는 미생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결과를 저희들 얻었고 지금 이건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를 냉장 또는 냉동된 상태로 살균 처리를 해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었고 병원성 미생물이 특히 이 전자빔에 아주 센시티브해서 낮은 처리 선량에 있어도 미생물의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가 수출입하고 있는 농산물의 그 식물 병해충 검역을 하는데 지금은 메칠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이런 약품을 쓰고 있는데 이를 대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97년부터 최근까지 저희 대학의
농생물학과에 해충하는 선생님들하고 또 원자력 연구소의 이준, 박혜준 선생님 팀 등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감마선과 전자선이 식물 검역 소독 처리 기준에 이렇게 등재가 되는 이런 성과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이 관련 기술로 지난주에 한국식량안보재단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생 식량안보 논문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지도한 우리 학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발표를 해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방사선을 처리한 식품이 유통이 되고 교육이 되면 이게 방사선 조사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디텍션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6년부터 대학에 부임하면서부터 연구소와 차별화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농식품부 등과 이 연구를 쭉 이렇게 해서 현재 이와 같은 주요한 이 방법들이 식품 공정에 등재되어서 현재 현장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에 연구한 결과들을 학술지에도 투고를 하지만 이와 같은 산업지, 식품공업이라든지 기술관리, 원자력 동향 이런 데다가 이게 감마선 이용 기술과 또 안전 경제성에 대한 특기고 또한 이런 것들의 소비자 수용성 또 처리 기술의 활용 또 교육과 유통 안전 또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일어나서 이 방사능이 우리 관심사가 됐죠. 그와 식품 안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기고도 하고 또 전국에 다니면서 이런 강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한미 한림원 공동심포지움에서 이상과 같은 제목으로 제가 기조 강연을 하였고 그때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을 북챕터나 저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고 난 뒤에 국민들에게 방사능 안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은 기자들, 언론들을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그런 교육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미래 이공계 그 젊은 학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가서 이와 같은 한림 석학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저는 농생명 과학도의 꿈이라 하는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고 강연을 마치고 학생들과 같이 사진도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젊은 교수님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연구실에 이렇게 액자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들어가면 탁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들어가면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잘 들어오지 않고 이런데 하여튼 이런 걸 붙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 연구실에도 이걸 들어가는 입구에다 탁 붙였어요. 선생님도 그러면 열정을 잃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이런 파티도 하고 막걸리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회 오늘 같은 학회죠. 이렇게 와서 함께 참석도 하고 또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뭐 이렇게 겨울철 여름철에 MT를 이렇게 가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93년에 학교에 부임하고 난 뒤에 연구실 액티비티를 뉴스레터로 이렇게 발행을 매 학기마다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9호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호가 되면 이제 저는 은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제가 이 50권을 바인딩을 해서 집에 가서 제가 지나온 40년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우리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성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학생들 중에는 우리 외국인 학생들도 요즘 많지요. 특히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파키스탄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받아와서 성공적으로 학생들 지도했습니다. 4명의 박사학위. 지금 여기에 있는 가시바미르는 저희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전남대학 은종만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 코닥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분들은 또 코닥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파키스탄에서 다 교수로 또 학과장으로 이렇게 재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보고 이제 파키스탄 꼭 방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난해 봄에 파키스탄 초청 방문을 해서 우리 제자들이 근무하는 대학에 가서 강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가 조금 그래서 마침 연구실에 있던 파키스탄 박사가 고닥이 있어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갔다가 같이 돌아왔습니다. 열흘 동안 파키스탄을 다녔는데요. 그 라홀 공항에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경찰 에스코트 차가 여기에 무장을 해가지고 3명이 이렇게 경비를 하고 앞에 에스코트를 하더라고요. 이 차가 앞에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열흘 동안 세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더니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학회 참석도 하고요. 그다음 유니버시티 오브 애그리컬처 이 학교는 아시아에서 농업대학 중에서는 제일 지명도도 높고 제일 큰 그런 대학이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농대 쪽으로 이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대부분 이 대학 출신인데 제가 거기에도 가서 패컬티 멤버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고 또 기념회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그 GCU라고 하는 이 가버먼트 대학에 갔더니만 정문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블랙카드를 이렇게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단상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고 지금 이분은 아까 제가 소개드린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안동훈 교수님인데 제가 초청대에 가면서 그 제자들 보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안 교수님도 같이 초청하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마침 초청이 돼서 같이 가서 발표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데 가면 이제 MOU 하는 걸 좋아해요. 또 그분들도 원하고 그래서 이 GCU 이 가버먼트 유니버시티의 총장님하고 이렇게 MOU도 하고 또 이분은 지금 우리 잠비아 유니버시티 오브 잠비아 대학의 총장님입니다. 파키스탄 출신인데 마침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MOU도 하고 우리 학생도 우수한 학생 받고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총장님이 닥터 암주임인데 저하고 나이가 같대요. 그래서 은퇴를 60세 하고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총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분은 저희 연구실에 간 제자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가족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자, 우리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구를 잘할까 모두의 관심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수님의 아이디어와 또 연구비와 또 연구진과 이것들이 모여져서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동안에 연구재단, 아이패드, 식약처 정부 연구비를 받고 또 이 산학연의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무사히 연구를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으로 가서 처음 한 1, 2년 동안은 연구비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과의 선배 교수님이었던 우리 최종욱 교수님 아까 제가 우리 학회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마침 들어오셨는데 잠깐 좀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학회를 창립하신 우리 경북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잠시 일어나셔가지고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시간을 잘 유용하게 많이 썼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0년을 뒤돌아보면서 보람도 생각이 나고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보람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논문도 쓰고 했지만 그래도 이 연구실을 거쳐간 제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보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연구한 이 내용이 이 공전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조사 시설이 현재 건설이 돼 가동이 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돕고 진흥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혼자 쪽배를 타고 시작한 그 항해에 산학의 여러 동력자들이 또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아쉬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돌이켜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가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V에 뭐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이 나왔다고 방송도 나오고 이러니까 저보고 당신 맨날 열심히 한다고 토요일도 학교 가고 이랬는데 네이처 같은데 논문 좀 내면 안 되냐고 이렇게 저보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연구하실 때 내가 하는 연구의 목표가 뭐고 목적이 뭔가 좀 더 창의적인 연구를 내가 하고 있는지 또 연구비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 나의 리서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잘 지키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대학원생들이 지나갔지만 제가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 학생들을 잘 이렇게 살펴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자로, 지도자로 이렇게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좀 지도하지 못했는 게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는 게 건강도 지키고 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은 저를 넘어서 훨씬 더 훌륭한 청출어람의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기를 저는 성원하고 또 기도할 생각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저희 아쉬운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원 내에서 이 학교 70주년 학술상을 참 감사하게 이렇게 받았고요. 농식품부에서 또 이 기술상을 또 받았고 우리 산업계에서도 상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저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저희 연구실에 거쳐간 모든 연구진들 또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38세에 연구소에서 12년을 근무하고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에서는 지금 이 황색 이 선이 국내 논문입니다. KCI 논문을 많이 쓰던 그런 시절이고 그때는 SCI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없었고 정부에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50세에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연구년을 이렇게 갖고 그때부터 이제 SCI 논문을 대학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지금 2010년 이후에는 국내 논문은 이렇게 떨어지고 SCI 논문을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추세가 현재의 추세고 우리 학회도 한글 논문을 이렇게 출판하는데 앞으로 영문지 출판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2018년도인데 지금 저도 이제 이 활동력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니까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이루시면서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는 아름답게 하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지도 교수님 연구실을 물려받아서 교수님이 주고 가신 이 중용 지도의 이 교훈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는 물을 공부했고 또 물을 담고 싶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상선약수의 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정년퇴임한 선배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우라고 욕심과 기대를 다 내려놓는 게 우선적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것을 실천하고 거기에 그동안 바쁘게 지났는데 여유와 또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하면서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권중호 교수님께서 물 따라 인연 따라라는 멋진 제목으로 훌륭하신 발표를 하여 주셨고 또 우리 권중호 교수님은 또 인생도 아주 잘 사셨습니다.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멋진 교수님께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은 플로아에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훌륭하신 그 발표를 해주신 권중호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